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제처 법제교육과의 이소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과정은 자치법 기반 과정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약간 모집 경험을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법제를 바라보는 일반 공무원들께서는 내가 이 업무를 맡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나 인사이나 뭐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시다가 보직을 잘못 맡아서 법제 업무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낼지 두려워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경험을 제가 법제처에서 했었습니다. 법제처에 처음에 들어와서 한 7, 8년간 행정 업무, 회계 업무, 뭐 일반적인 정책 수립 업무 이런 것을 하다가 비로소 법제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법제 업무를 하고 교육과에 와서 이제 교수 업무와 함께 이제 기획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초심의 마음을 교육과에 바로 가져가서 여기에 녹여낼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제 교육을 들어주는 그 교육생들의 시각에서 이 교육이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HRD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요소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현장에 돌아가서 그 교육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지점들을 가지고 가서 이걸 확산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요구 분석과 과정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과학적 분석을 제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경쟁력, 우리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국가경쟁력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법칙의 효율성 지수가 52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공무원의 법제 역량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지켜낸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법제 역량 개발은 법제교육의 주요한 임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법제교육과에서는 법제처가 갖고 있는 입법적 분석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파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제 역량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역량인데요. 일반적인 법교육과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법교육은 법 조문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 이제 법제 교육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조문화해서 그것을 이제 집행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상 오류가 있고 그것들 다시 법령에 재정비를 하고 일련의 순환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때 문제 해결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게 법제 교육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복합 역량을 어떻게 법제 교육 과정을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관행이나 경험에 따른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라 보다 좀 어떤 수요조사나 또 과학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제가 지금 준비해온 교육과정만 개선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이게 저희 법제처 법제교육 과정이 다 녹아져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체계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그 공통적인 요소들을 이 개발 과정에 투입시키고 그리고 다른 교육 과정과의 차별성을 갖도록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목차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요구 분석과 과정 설계 그리고 피드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육이 능동적인 교육 주체로서의 이제 교육생 그리고 교육의 성과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도대체 법제 교육의 어느 지점을 어느 접목되는 지점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국정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지방 분권과 강력한 균형 발전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지방 분권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자치입법권이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 형식에 그 권한과 어떤 뭐 재원과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권한을 이양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입법 영역을 길러야 되는 그런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한편 이제 학습자 요구 분석인데요. 학습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 법제교육은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이렇게 여러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점차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해 감으로써 관리할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범위는 약 20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업무도 늘어나게 되고 또 공무원 채용 근로가 다양화되면서 법학 공부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제 실무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법제처 입장에서 법제교육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방공무원은 주된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된 고객 대상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입법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공무원은 입법 역량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법제처의 입장에서 단기간에 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안 역량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과제들을 생각했습니다. 현업 적용도 높은 실무형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는 법령으로는 본인들의 그 현업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주 보는 법령,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 위주로 교재를 만들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치법 교육 위반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 요소들을 전파시킴으로써 그런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지점들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법제처에는 그래도 입법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자료도 홍보하고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인력도 검증된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도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자, 과정 설계를 위해서 제가 2가지 분석 도구를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 수요조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뽑아낼 수 있었던 어떤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그 공무원들께서 실무 기간에 따라서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달랐다는 니즈가 달랐다는 겁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안의 기본적인 내용을 또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시면 실무적인 내용을 또 3년 이상 되시면 세부적인 입안 노하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전체 법제교육 체계를 요거를 활용해서 제가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ATD에서 언급이 자주 되고 있는 마이크로 러닝 학습 모델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셨을 때 교육 시간에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듣고 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준별 교육 과정을 설계합니다. 기본, 심화, 모의 이런 단계로 나누었고요. 또 오시는 분들도 내가 신규 입문자다. 나는 법조업을 해봤다. 아니 나는 규제개혁 담당자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지 그걸 제시했습니다. 2번째로 교육과정을 찢었습니다. 분리 재배치했는데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사전에 알려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이 들으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교육청에 들어야 되는 게 좋은지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또 이제 오시는 교육생에 맞게 그분들이 활용하는 입법 형식이 있고 업무 내용이 있고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찢어서 차별적인 학습 모듈을 도입했고 중복적인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분석 도구인데 좀 전에 보셨던 분석 도구는 지금 교육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했다면 이번에 말씀드리는 분석 도구는 이분들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 역량을 지금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그 간극을 해소하는 게 법제교육의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입안 역량 분석과 입법 역량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은 교육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여러 해석이나 입안이나 업무를 거쳤기 때문에 다들 모여서 그 입안 역량, 직무 분석을 하고 입안 역량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순서는 입안 업무 내역 조사를 전부 다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입안 역량을 도출하고 그 도출한 역량을 지식 기반 요소와 기술 행동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별로 필요한 학습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이번 과정의 명세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입안 역량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나열을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그 개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적고 우리가 의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공포가 되고 법령을 해석하게 되고 법령을 홍보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법령을 관리할 것인지, 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법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앞에 있는 것 위반 역량, 해석 역량, 뭐 기타 역량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위반 역량이 핵심 역량이다라고 봐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델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반 역량을 유형화했는데 입법 개획 수립 부분, 법안 초안 작성 부분, 법안 조율 부분, 법안 검토 및 확정 부분으로 나누고, 이들 안에 있는 지식 요소와 기술 행동 요소를 재배치해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지식 기반 요소는 44%, 기술 행동 요소는 56%로 일반적인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지식적인 요소보다 기술 행동 요소가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일반적인 법 교육과 우리 법제 교육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법 교육은 개별 조문의 이해에 초점이 있다면 법제 교육은 일반적인 법의 흐름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뭐 입안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법을 만들고 조문을 구성하고 이런 기술적인 행동 요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했는데 학습 모듈을 구성을 했는데, 자, 지식 기반 요소에 있어서는 법안 초안 작성에서 예를 들면 법령 체계를 이해하고 심사기준을 숙지하고 원칙을 알고 조문 체계를 알고 이런 것들이라면, 기술 행동 요소에 있어서는 이게 종전 법안과 지금 새로운 법안이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게 되고, 조문 문장을 작성을 하고 편집 기반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사용해서 법을 만들고, 여지없게 해석의 여지없게 문장을 쓰고, 이런 것도 해서 기술 행동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교육 모델 구성에 있어서 이 지식 기반 요소와 기술 행동 요소를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지식 기반 요소는 학습 방식은 이론식 학습이나 자기 학습 방식이 바람직하겠다. 그렇다면 반면에 기술 행동 요소는 실습을 하고 토의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 경험을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 모델에 있어서는 지식 기반 요소는 최소한 지식 요소를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수준별 교육 체계를 구성하였고요. 기술 행동 요소에 있어서는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습용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모의 실습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반 실무 경험 등에 따라서 교육 예제가 달라진다. 그래서 수준별 교육 체계를 체계화하고 현업적 인도가 높은 직무 중심의 교육술과 증가하니까 실제 사례나 현장에서는 숙련된 전문가들의 성공 요소를 교육 과정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조례나 이런 것들 우수 사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배포하고 파급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자치법 기반 심화 과정은 세분화된 입안 기준으로 구성하고, 그럼 자치법 기반 모의 과정은 실무형 사례 교육으로 특화합니다. 자치법 기반 심화 과정을 보시면은 교육 목표와 기대 효과, 과정 구성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교육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법령을 구성하는 거는 뭐 총칙, 공칙, 부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칙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모의 과정에서는 그러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법 개정이 있었을 때 어떻게 부칙을 둘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정평가 피드백을 말씀드리면, 만족도 결과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실력 향상도 결과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신 자료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이 적용됐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이런 법령을 알고 오는 것은 그런 프리트러닝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교육과정, 모의과정, 특히 모의과정에 프리트러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에는 이제 주된 내용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요. 플리트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전학습으로 이해를 했고, 사전학습으로 각 과정과 연계되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온라인 콘텐츠 과정을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이것을 듣고 집합교육에 오시면 집합교육의 이해가 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플리트러닝을. 사실 프리트러닝은 사전 학습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다르지 않고 다른 학습 방법 조금 떨어. 있죠. 예.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법규 법규 위반서부터 사실 프리트러닝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모의 과정에 프리트러닝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교육과정 보면 적용되지 않아서 실제 이게 결국은 평가, 특히 현업적용도 평가에 지금 그냥 성인 만족도 조사 정도로 또 그치고 있는데 네. 사실 프리트러닝이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게 현업적용도 평가에서 실제 발휘한 것들과 실제 어떤 것들이 국제 교육으로 인해서 효과성이 결국은 인식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평가되어야 될 것 같아서 향후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많이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네,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플리트러닝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 확산되는 과정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네 이제 그게 좀 아직 HRD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이제 좀 전에 홍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블렌디드 러닝하고 클린트 러닝 쪽에 사실은 이 과정은 그 마이크로 러닝의 학습 모델을 적용했다 돼 있고 내용상으로는 이제 수준별 차이를 둬서 수준별 모듈로 구성을 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그 시도는 좋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을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하신 건 좋으나 저희 이제 마이크로 러닝도 또 이게 고려할 게 굉장히 많고 앞에서 보신 그 우리 법제 이론 역량, 법제 이론 역량 모델링하는 거를 기초로 사실은 그 사전 진단을 해서 역량을 갖고 사전 진단을 해서 그 진단된 결과에 따라서 적어도 분반 운영 정도는 수준별 그 모듈 운영하는 건 당연하고 그 분반 운영 정도는 사실 원래 1대1 맞춤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분반 운영 정도, 공통으로 가는 모듈과 분반 운영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분반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집 결과에 따라서 수요 모집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달렸습니다. 이반 역량을 진단해서 하신 건 아니죠? 일반 경력은 집단 사전 진단을 사전 해서 진단을 할 수 없었고요. 네. 사실 여건상? 난이도가 좀 높은 교육이다 보니까 사전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 진단 수준이 굉장히 낮게 구성을 저희 당연히 입장에서 나을 것이기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법제 차원에서 직급이나 초급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일반 역량이 없을 수 있지만 향후에 이제 이게 법제 차원에 확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업무도 해본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은 역량 테스트가 사전에 있고 적어도 마이크로 러닝 학습 모델을 적용한다면 그 학습 모델을 완벽하게 적용하려면 사전에 진단하셔서 그 자기 교육 과정에 맞는 사람 매칭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는 의무교육도 아니고 교육생을 모집해야 되는 좀 어려운 여건에 있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홍 교수님 조금 얘기하셨는데 현업적용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또 분석해보면 현업적용도, 성과 향상 기대도, 실력 향상도, 직무 활용 지원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세분화를 했으나 용어가 좀 중복돼 있어요. 네. 여기 대표로는 실력 향상도라고 돼 있고 가로 열고 현업적용도라고 돼 있는데 네. 이제 그 만족도 수준의 현업적용도입니다. 저희가 현업적용도라고 하려면 그
행동적 요소 정도는 적어도 교과 안에서 네. 좀 세분화해서 제시해주고 네. 본인 또는 이거를 관찰해줄 수 있는 사람, 상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평가까지 가야 네. 현업적 용도라고 할 수 네. 있는데 현업적인 건 지금 제3자 평가입니다. 네. 제3자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네. 이제 척도 자체가 네. 그냥 그 만족도 평가 수준의 척도였다고 봐서 네. 향후에 좀 더 행동적인 요소로 가졌으면 하는 네. 욕심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반 연의 모델은 잘 해놓으셨고 굉장히 행동 위주로 잘 정리가 됐어요. 행동 지표까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정작 교육이 끝나면 현업적 공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안 나타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네.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